안녕하세요. 박지숙의 마인드 힐링 시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름다운 소리를 듣거나 자연의 개울 소리, 낙엽 소리 등을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기분이 상쾌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소리의 원리를 응용하여서 사람의 심신을 치유하는 여러 가지 테라피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방 음악 치료 전문가이신 이승현 교수님과 함께 음악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의학과 음악이 융합되어서 이렇게 우리 인체 몸과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질병 치료와 정신적인 질병 치료 이 두 가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음악 치료이고요. 침이나 한약이 안 될 때는 그분들에게는 실은 한방 음악 치료를 투여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이 항암 치료를 잘 극복하고 면역도 올리는 그러한 치료를 한방 음악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곡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곡식을 사용해서 가볍게 녹음 혈자리를 본인의 말로 쿵닥닥 쿵닥닥 쿵닥 목이나 어깨에 딱딱한 문지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나 몸이 힘들어요. 탁 되면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풍지혈을 가시는데 쿵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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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위를.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아니, 음악 치료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많이 종종 접해볼 수 있었는데, 한방 음악 치료는 정말 생소한 것 같아요. 그러시죠. 네. 그 차이가 뭘까요? 아마 사람들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한방음악 치료가 뭐야? 하고 나 저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음악 치료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이렇게 음악 치료와 한방음악 치료는 근본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공통점이 먼저 있죠. 바로 음악을 매개체로 사용한다는 건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음악 치료라고 하는 거는 심리학과 음악이 융합되어서 자폐 하나 발달 장애 하나 이렇게 정신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치료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음악 치료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방 음악 치료는 그 이론 자체가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요. 한의학과 음악이 융합되어서 이렇게 우리 인체 몸과 그러니까는 육체적인 질병 치료와 정신적인 질병 치료 이 두 가지에 다 적용할 수 있는 한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서양의 음악 치료는 심리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 이론적인 차이가 굉장히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의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음악 치료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원리로 그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한방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인체 장부에는 5장이 있습니다. 5장, 간, 심, 비, 폐, 신이라고 하는 5장 장부가 있는데 그 한의사들이 공부하는 그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황제내경이라는 책 안에는 아예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간에 맞춰진 심장에 맞춰진 비장에 맞춰진 폐에 맞춰진 신장에 맞춰진 이렇게 각각 장부마다 연결된 음이 있어서 그 음을 이용하여서 각 장부에 일어나는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마 그 황제내경이라는 책에 그 음악이 나오는 것을 몰랐다면 한의학 공부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상하게 한의학 책에 음악이 나오지? 그거 보고 너무 놀라서 이건 뭐지? 하고 다시 한의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황제내경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그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그런 설명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음악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바로 한방음악 치료가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각 장부의 생리적인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그 음을 쓰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그러니까는 감정적인 정신적인 치유가 되는 이유도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이론에는 바로 이 오장장부에는 칠정이라고 하는 정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슬프다, 기쁘다, 화가 난다, 근심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아예 한의학책에는 그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 노, 우, 사, 비, 공, 경이라고 하는 7가지 정서가 있는데요. 이걸 칠정이라고 하고 이 칠정이라는 정서가 바로 이 오장장부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한방음악치료는 이렇게 오장과 오음과 그 칠정의 관계에 의해서 바로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직접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 교수님, 그런 육체적인 여러 질병을 일으키는데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발병 요인은 뭘까요? 네. 그 우리가 서양 치료에서 서양 의학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도 물론 있지만 특별히 한의학에서는 바로 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크게 2가지로 봅니다. 네. 병이 밖에서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외인이라고 하고요. 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병의 원인을 내인이라고 하는데 밖에서 일으키는 병의 원인은 바로 풍한서습조화라고 하는 아마 우리 선생님도 소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풍은 뭘까요? 바람. 맞습니다. 네. 풍. 지금 점점점 날씨가 가려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바람도 세차지는데요. 바로 이 바람도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한은 추위. 네. 풍한 서는 우리 더위 때문에도 여름에 병이 일어나거든요. 습은 습기 때문에 습한 것 때문에요. 조는 건조한 것 때문에도 병이 일어납니다. 화는 뜨거운 열기. 이러한 6가지 원인은 바로 병을 일으키는 밖에서 일어나는 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계절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서 초겨울까지 갔는데요. 이 초겨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우리 평상적인 질병도 있고, 그러니까 바람에도 풍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한에도 조심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두려운 거는 바로 코로나죠. 그렇죠.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기도 하고 많은 분노도 일으키고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을 말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분노를 유발시키는 것도 말씀하는데 이게 다 밖에서 일어나는 병의 원인으로 한의학에서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내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아예 그 황제내경 책에는 써 있어요. 그럼 우리 그 칠정을 다시 한 번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할까요? 예. 그 칠정이라고 하는 거는 7가지 정서는 바로 희, 노, 우, 사, 비, 공, 경. 조금 이상하지요? 바로 이 7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모든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라고 아예 책에 쓰여 있는데 소장님, 희가 뭘까요? 뭐 기쁘고 즐거운 네, 기쁨. 제가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병의 원인이 되지? 참 궁금하실 거예요. 희, 기쁨도 병의 원인이 되고 노는 분노. 우는 무엇일까요? 뭐 걱정하고 근심. 맞습니다. 근심하는 것.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사를 말씀드린 거고요. 비는 뭘까요? 이 비는 슬퍼하는 슬플 비자 슬퍼하는 것. 공은 뭘까요? 공포스럽고 맞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공포. 그 공자고요. 경은요? 놀라는 깜짝 놀라는 그 놀랄 경자인데 이렇게 7가지라고 하는 그 칠정이라고 하는 요소가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암 환자도 이 내인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중풍 환자도 이 칠정이라는 것이 내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칠정 자체가 그러니까 병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칠정이 과해지거나 격해질 때 병을 일으키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칠정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입니다. 그래서 편승편쇠라는 말을 쓰는데요. 과하게 승했을 때 예를 든다면 이 칠정이 어떻게 작용해서 병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런데 아예 책에는 어떻게 쓰여 있냐면은요. 이 칠정이라는 것이 아예 오장 장부에 연결돼 있어서요. 노상간,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예. 그리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그래서 7가지지만 슬퍼하는, 슬플 비자와 근심 우자 이 2가지를 하나로 봐서 비상패, 슬퍼하는 거는 패를 상하게 한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서는요. 폐, 호흡에 관련된 것이 굉장히 폐의 그쵸. 중요하거든요. 폐활량이. 그런데 슬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경제적인 활동으로 많이 위축되면서 이렇게 우울해하거나 많이 우울해하기 때문에 그 우울한 것 때문에 호흡기를 더 약하게 상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도 상하지만 이 우울한 것 때문에도 그쵸. 특별히 아예 한의학 책에는 뭐 황제내경이라는 책 안에 여러 편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음양응상대론이라는 그 편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편명에 보면 노상간,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비상패, 슬퍼하는 기운은 폐를 상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한 거라든지 슬퍼하는 것 이 2가지를 잘 조절해야지만 간이 상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폐가 특별히 그 기능을 손상되는 것도 막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은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가 가장 먼저 몸에 뭐가 나타나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귀가 잘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제 몸의 어떤 신호로 사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각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각자 본인이 난 스트레스가 오면 어떤 부위가 특별히 예를 들면 그렇죠. 소화가 안 돼. 나는 뭔가 걱정되면 소화가 안 돼서 자꾸만 체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난 무슨 생각만 하고 걱정만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두통이 자꾸 생겨. 이렇게 아주 우리 소장님께서 나는 귀가 조금 이렇게 아픈 것 같아. 그러면 내 몸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하고 즉각 아시는데요. 이렇게 예민하신 분들은 자기 몸이 보내는 그러한 신호들 금방 아시거든요. 바로 아주 많은 다양한 분들이 특별히 소화기 계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앞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학력고사 이렇게 대학 입시를 둔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이런 증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은 사상비, 생각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생각 사자가요. 그 사상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비상의 기운을 상한다. 그래서 위의 그 생리적인 활성화를 이 생각이 위축시켜버려요. 멈춰버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비장의 기운을 더 약하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정리해보면 생각이라고 하는 것, 정서라고 하는 것, 감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그 칠정을 감정으로만 생각하는데 그 감정이라고 하는 그 정서작용이 한의학에서는 병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 정서라고 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큰 병을 유발하는 것이고 참 희한한 것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왜 병을 유발하지? 좀 이상하게 생각되시죠? 내가 생각할 때는 항상 생활에서는 기쁨만 많으면 좋겠는데 왜 기뻐하는 것이 내 몸을 상하게 하나? 이거 참 잘못된 것 같다라고 아마 시청해보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무엇이냐면 한의에서 말하는 희상심, 기뻐하는 거는 심장을 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심장은 원래 한의학 책에 보면은요 열이 많고 열이 많은 장부가 바로 심장이거든요. 열이 많은 그 장부에 다열, 오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열이 많은데 오열, 열을 증오한다. 증오할 때 오자거든요. 심장이 싫어하는 거예요, 열을. 왜요? 본인이 원래 열이 많기 때문에. 열이 많은데 막 열을 더 첨가하면은 그게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심장에 관련된 병이 발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기뻐할 때 와 좋다, 으악, 슛, 꼬리 하면서 으악 하고 윽 쓰러졌다. 예를 든다면 옛날에 우리 2002년 우리 월드컵 할 때도요. 슛 꼬리 그 보면서 심장마비로 골 넣는 그 장면을 보고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뉴스에 나오긴 하셨는데 바로 그 원리가 기뻐하는 것 자체가 그 기뻐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심장의 열을 유발시켜서 심장을 과하게 그러니까 편승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기쁨도 너무 과하면 그것이 병이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너무 깊게 슬퍼하지 않아야 되고요. 기뻐하는 것도 너무 과하게 기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칠정이라 하는 것이 항상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한약에서는 이렇게 양의 균형이 맞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의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우리 몸에도 양이 다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음악치료에서는 이렇게 양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칠정이라고 하는 정서도 한쪽만 크게 유난히 분노를 많이 바라는 타고날 때부터 기질적으로 분노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질이 많은 분노의 기질이 많은 분들은 그 분노의 기질을 사해줘서 깎아줘서 그 분노를 좀 낮춰줘서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 알아야 하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하고 웃길 때 웃을 줄 알아야지만 건강한 거예요. 소리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사용한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오장과 음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셨잖아요. 각각 뭐 간신, 비패신 이 오장과 각각 연결된 음이란 게 뭐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간에는 바로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국악의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음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의학 체계, 그 황제내에는 책 안에 간에는 각음으로, 심장에는 치음으로, 비장에는 궁음으로, 폐에는 상음으로, 신장에는 우음으로 이렇게 아예 장부마다 이렇게 오음이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군요. 네네. 실은 그래서 그 음들을 끄집어내서 치료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로서 바로 음악으로서 오장 장부와 연결된 그 질병 치료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리를 들려주거나 듣게 되면은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부가 뭐 이렇게 튼튼해진다 이런 원리인가요? 그게요. 바로 뭐냐면 특별히 한방음악 치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의 조직 구조나 생리적인 기능이라든지 병리 변화 아니면은 뭐 진단이나 치료법에 맞는 기운을 바라는 음악을 이용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각 장부에 맞춰진 오장 장부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음악을 가지고 투여하면 그 장부에 맞는 그 각 장부들이 생리적인 기능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있다 하면 그 병리적인 변화를 보고 그 병리적인 변화를 치유할 수 있는 거를 변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타난 증상들을 한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원래 간에는 가금이 필요하지만 병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가금이 아니라 상생, 상극 이렇게 상생상극의 원리가 있어요. 한의학 안에는요. 그래서 그 원리에 따라서 분류된 음악을 투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음악을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나요? 그거 많이 궁금하시죠. 사람들이 만약 한방음악 치료니까 한의학이니까 국악만 사용할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실은 한방음악 치료에서는 국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악도 사용하고 서예음악도 사용하는데 특별히 그냥 아무 음악이나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음악은 그 음악의 표현 요소에 따라서 바라는 기운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국악도 오행음악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고 서양음악도 오행음악으로 분류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오행음악으로요? 네, 그것도 너무 생소하시지요? 오행음악이라고 하면 정말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목의 기운을 바라면 목기음악, 그 다음에 화의 기운을 바라면 화기음악, 토의 기운을 바라면 토기음악, 금기의 기운을 바라는 음악은 금기음악, 수기의 음악을 바라는 그러한 음악은 수기음악. 이렇게 음악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서양의 음악들은요, 어떠한 리듬을 사용하느냐, 리듬이나 또한 그 어떠한 화성을 사용하느냐, 네. 또 어떠한 선율이 있느냐, 이러한 음악의 요소들에 따라서 음악의 그 기운이 다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오행을 듣고 분류를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 오행 음악은 분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연구에 의해서 국악도 오행 음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서양 음악도 오행 음악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분류된 음악을 환자들에게 어떻게 각 질병마다 A라고 하는 환자한테는 어떤 음악으로, 네. B라고 하는 환자한테는 어떤 음악으로, 그래서 바로 그 유발한 병의 그 변이적인 변화를 봐서 또 이렇게 변증한 이후에 음악을 투여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방 음악 치료는 주로 어떤 환자분들이 주로 받으시나요? 예. 그러니까는 서양의 음악 치료는 주로 이렇게 정신적인 작용에 의해서 네.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의 부적응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아동들은 자폐아나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네. 음악을 투여해서 그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매개체가 음악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바로 지금 질문을 주신 어떤 환자들이 이 한방음악 치료를 받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한방음악 치료는 바로 직접적인 중풍 환자라, 암 환자라든지 네. 그다음에는 이렇게 고혈압 환자나 그다음에는 당뇨, 네.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렇게 만성 질환자들도 있고요. 특별히 파킨슨 환자들에게도 좋은 이러한 예후를 보이고 있고요. 네. 소화기 장애, 아주 다양한 질병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것 또한 한방음악 치료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되는 네.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해서 유익한 면을 발휘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네. 우리 병원에 가면 암 환자들은 암을 수술하기도 하고 수술이 안 된다면 항암 치료, 케모세라피를 그쵸. 실행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암 수술한 이후의 환자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 도중의 환자라든지 이분들이 한약을 먹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한약 치료가 두려울 때는 바로 침이나 한약이 안 될 때는 그분들에게는 실은 한방음악 치료를 투여해서 전혀 부작용이 없이 항암 치료를 잘 극복하고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면역도 올리는 그러한 치료를 한방음악 치료가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논문들은 다 벌써 발표가 되어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한방음악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 그러면은 뭘 꼽을 수 있을까요? 한방음악 치료의 장점은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도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맨 첫 번째가 정신적인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 치료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의 특정된 질환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질병에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나는 환자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건데 병이 발병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면역 증강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도 쓸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이 한방음악 치료의 좋은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일반 현대인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통 우리 현대인들이 병원 가서 큰 병의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그렇죠. 예를 든다면 스트레스를 받았다. 난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잠도 잘 못 자겠고 소화가 좀 안 된다. 머리가 아프다. 이러한 아주 그냥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을 호소하시는데요. 바로 그럴 때 한방음악 치료가 그러한 증상들을 개선해주는 그러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그렇고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이 한방 음악 치료를 원리를 이용해서 좀 응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한데요. 네, 어떻게 집에서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아마 집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수통입니다. 생수통을 보면 비어있는 다 마시는 생수통에다가요. 아주 가볍게 뚜껑을 열어서 그리고
우리 항상 우리가 식사할 때 사용하는 이거는 쌀이거든요. 네. 쌀을 생수통에다가 그 생수통에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만 이렇게 부어주십시오. 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이거 하면 굉장히 재밌을걸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시면 보통 이거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지? 그런데 여기 있는 마라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무통에다가 속에 과일 씨를 말려서 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일 씨를 말린 마라카스라고 하는 거는 소리가 굉장히 상쾌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기운이 예를 든다면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된다든지 스트레스를 할 때 뭐가 꽉 기운이 울체돼 있다 말을 표현하는데 막혀 있을 때 이거를 풀어주는 울체시키는 것 기운을 해울시킨다 하는데 해울시킬 때 이런 소리가 가벼운 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막힌 거를 뚫어준다. 네. 울체된 기운을 풀어준다. 네. 근데 이 마라카스가 집에 없으실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곡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곡식을 사용해서 네. 가볍게 녹음 혈자리를 네. 본인의 말로 쿵닥닥 쿵닥닥 쿵닥 아, 소리를 내면서요. 쿵닥닥 쿵닥닥 쿵. 왜냐하면 여기서 이 내가 쿵닥닥이라고 하는 발음을 네. 하라고 하는 이유는 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쿵닥닥이라고 하는 발음은 우리 호흡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네. 속에 있는 기운을 바로 밖으로 품어내면서 네. 같이 동시에 일정한 박자를 네. 녹음이라고 하는 혈자리에 자극해주는 것이죠. 아. 그 녹음 혈자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동그랗게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네. 가운데 있는 중지가 닿는 이 부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 어린 친구들도 딱 시험을 앞둔 입시생도 네. 가운데를 졌을 때 중지가 닿는 이 부위를 본인이 말을 이용해서 일정한 박자로 쿵닥닥 네. 쿵닥닥 리드미컬하게 말을 하면서 쿵닥닥 쿵닥닥 쌀이 어떠한 자극을 주거든요. 네. 그럼 이 노공의 혈자리의 역할이 뭐죠? 선생님? 녹음은 머리를 맑게 주는데 굉장히 아, 중요합니다. 네. 근데 녹음 혈자리는 그리고 피로할 때도 아주 좋은 자리인 거고요. 그러니까 육체 피로와 머리를 맑게 해주고 집중력 이런 데 도움이 되는 혈자리군요. 그리고 열을 내릴 때도 실은 아. 도움을 주는 그런 네. 녹음 혈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녹음 혈자리를 가볍게 네. 한 5분 정도만 쿵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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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녹음 혈자리를 네. 쿵닥딱, 쿵닥딱, 쿵닥딱. 쿵닥닥 아. 자, 그럼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쉽게 저거는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쿵닥딱이라는 리듬과 함께 이 네. 녹음 혈자리를 가볍게 쳐주면 되는 거군요. 그냥 우리도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쿵은 강하게 하고 딱딱은 약하게 되거든요. 네. 쿵닥딱. 쿵닥딱 쿵닥딱 네. 그리고 숨은 좀 더 강하게 네. 쿵닥딱 쿵닥딱 내 호흡을 이용한 소리도 밖으로 뿜어내면서 네네. 강하게 자극도 되고 네. 그리고 일정한 리드미컬하게 리듬을 타는 것이죠. 아, 네네. 그럼 이거 양손을 번갈아 하면서 하나요? 네. 네. 오른쪽 왼쪽 똑같이 네. 쿵닥딱 쿵닥딱 이렇게 자극해주면 되는 것이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이제 손바닥에도 우리 모든 혈자리가 들어있지만 발바닥에도 우리 이제 모든 혈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아, 예. 그럼 이걸로 발바닥을 쳐도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나요? 발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용천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용천이라고 하는 혈자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 엄지발가락이 있으면 그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우리 발가락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이 있다면 이게 발바닥이라면 네. 발바닥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발가락의 밑에 부분에 가운데 여기 약간 무슨 뼈 같은 부분이 네. 있고요. 발가락에 뼈가 있고 그 뼈 바로 가운데 네, 약간 좀 움푹 파인 움푹 곳이요. 파인 그곳이 바로 네. 용천인데 네. 제가 여기서 용천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TV를 보시면서도요. 그 용천을 가볍게 아, 이렇게 네. 생수통을 이용해서 네. 만든 걸 이용해서 용천 또한 본인이 쿵닥닥 쿵닥닥 똑같은 방법으로 용천을 자극해주면 네. 그 또한 용천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몸에요. 전체적인 기혈순환의
시작점이자 마무리점이 되거든요. 네. 머리에 있는 백회도 똑같습니다. 네. 머리에 있는 백회나 그리고 우리 발에 있는 용천 이 두 가지를 자극했을 때 전체적인 몸의 기혈순환을 시작하고 조절해주는 그러한 중심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용천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기로 기운이 샘솟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새신랑들이 장가가거나 할 때 예전에는 발바닥을 막 때려주면서 용천열을 자극해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기운이 더 솟아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 작용도 있는데 네. 특별히 보통 때 머리가 무겁고 이렇게 몸이 좀 찌뿌둥하다. 네. 그러니까 기혈순환이 잘 안 된다고 느끼실 때는 네. 용천을 가볍게 자극해주면 참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은 요새 우리가 그 코로나 전국에 보면 네.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시죠. 그렇지요. 네. 실은 저는 제 스스로도 우리가 벌써 코로나 전국이 막 10개월 이상 지속되니까요.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지치고. 또 집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아주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어요. 보통 그럴 때 지금 한방음악치료센터를 내원하시는 환자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회사원도 계시고 주부도 계시고 하는데 특별히 우리 주부님들이 많이 그 우울을 좀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난 우울해서 요새 잠도 잘 안 와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정말 불면증은 많은 우리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문제일 것 같으세요. 또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잠이 줄어들고 수면을 못 취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아주 자연적인 현상처럼 연세가 드시면서 우리가 60대, 70대, 요새는 60세는 청년입니다. 그럼요. 네. 60대는 노년에 들지도 맞아요. 않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만 70대 이상 이렇게 80대로 가시면서 점점 난 잠자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약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방음악치료에서는 그때 불면증 환자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정말 좋은 팁일 말씀드려볼까요? 것 같은데요. 네. 자, 한의학에서는 바로 그럴 때 불면증을 치료하는 침자리가 있습니다. 침을 놓는 자리. 그러니까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가볍게 침을 맞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쉽게 한방음악치료에서는요. 우리 이렇게 손을 좀 볼까요? 손을 보시면 이렇게 손목하고 손하고 팔목이 닿는 줄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줄에다가 아주 가볍게 손가락 3개를 한 번만 이렇게 대보시겠습니까? 네, 자신의 손가락을 3개를. 본인의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딱 대보시면 그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세 번째 손가락, 밑된 세 번째 손가락에 닿는 그 부위에 이렇게 봤더니 손목 가운데부터 내려오는 무슨 힘줄 같은 게 딱 보여요. 힘줄 두 가닥이 보이시나요? 그렇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느껴지네요. 네네네. 느끼시는 그 힘줄 두 가닥 가운데 딱 그 혈자리가 바로 내관이라고 하는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그 옛날 그 침구 가불경이라고 하는 옛 그 문헌 책에 보면은요, 이 내관혈을 자침하는 이유가 바로 슬픔을 겪었을 때, 그러니까 우울할 때, 또 특별히 스트레스가 과해서 잠이 안 올 때. 잠이 안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니까. 그렇죠. 바로 그럴 때 이 내관혈을 치료한다라고 써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 댁에 계시는 시청자들도 이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찾기는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말씀해 주신 대로만 따라하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내관이라고 하는 혈자리를 딱 본인이 여기구나 잡았으면 바로 거기를 또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에는 바로 음악이 있으면 참 좋거든요. 이때는 쿵딱딱이 아닌가요? 집에서는 음악이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바로 좋습니다. 우리가 들어볼 이 음악이 기운, 울체된 기운을 톡톡톡 건드려주는 제가 아까 한방음악에서는 오행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랬는데 그 오행음악 중에서 뭉쳤던 기운을 탁 터뜨려주는 목기 음악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이런 류의 목기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에 맞춰서 하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뭉쳐진 생각과 많은 생각을 좀 흐트러주는 그런 음악이군요. 그러니까 막힌 기운을 흩어준다. 그냥
터뜨린다는. 뚫어준다. 네, 터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운이 막혔을 때 그걸 터뜨려야지만 기운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방음악치료센터에 치료를 오시면 이렇게 다양한 악기를 제가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마라카스만 들고 왔지만 이 마라카스를 이용한 뇌관열을 자극해주면 우리 불면에 굉장히 도움을 주거든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그럼 음악을 맞춰서 따라해보시죠.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들리시죠? 네. 이렇게 바로 이 음악 딴딴딴딴딴 그러면 집에서는 저 페트병을 가지고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음악에 맞춰서 집에서는 페트병으로 손에다 쥐고 네. 쌀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거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건 콩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콩입니다. 누구나 다 집에 갖고 계시는 콩인데요. 제가 왜 쌀이 아닌 콩을 준비했냐면 쌀은 좀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사용하면 훨씬 더 이 소리가 훨씬 더 쾌활하고요. 이 콩은 좀 더 묵직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집에서 이 콩을 사용하면 입자가 아무래도 좀 크다 보니까 소리가 묵직하고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자극도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 콩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은 원래 목기가 많거든요. 목기가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가벼운 쌀 이거보다는 소리가 훨씬 좀 더 강하게 강한 소리로 또 쨍쨍쨍쨍 거리는 소리는 바로 팥. 우리의 여러 가지 곡물 중에서 팥을 사용하면 소리가 훨씬 더 이것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좀 강하고 묵직한 콩을 넣으시면 더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그 친구들은 바로 팥을 넣으면 팥이 소리가 훨씬 더 많이 경쾌해서 팥을 사용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혹시 이제 꼭 혈자리만 우리가 이 악기로 자극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현대인들이 주로 뭐 목이나 어깨 이런 데가 뻣뻣하고 당기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깨 같은 것도 이걸로 그냥 퉁퉁퉁 두드려줘도 효과가 있을까요? 박자에 맞춰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실은 한방음악 치료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를 손에다 들고 우리 머리에 보면 풍지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좀 전에 뇌관을 말씀드렸고 풍지혈이라고 있는데요. 그 풍지혈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뒷목? 뒷목이 아니라 자기 귀. 본인의 손을 갖고 귓볼을 찾아서 귓볼 밑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손을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수평된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 나는 그 부분 딱 보면 딱딱한 돌기 하나 그 돌기 밑에 이렇게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바로 그 자리가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입니다. 이 풍지혈을 우리가 자극해주면 특별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스트레스 때문에 어깨가 뭉쳤어요, 어깨 딱딱하시다든지 목이 아파요 하는 그러한 부분, 목이나 어깨 딱딱한 뭉침,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히 나 몸이 힘들어요. 뭐 뒷목이 당긴다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죠. 그렇지요. 바로 그럴 때 풍지혈을 이렇게 자극해주면 아주 좋은데요. 이 마라카스로 두 손에 아주 가볍게 탁 손을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쥐고 탁 대면 바로 그 자리에 아주 자연스럽게 풍지혈을 가시는데 이거 똑같이 음악에 맞춰서도 할 수 있지만 이것도 목기 음악에 맞춰서 하는데요. 말씀으로 쿵닥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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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닥닥
그 분위를 쿵닥딱, 쿵닥딱, 쿵닥딱. 아, 네. 이렇게 몇 번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는 것 같으네요. 예, 이거를 네. 댁에 계실 때는 네. 서로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네. 예를 든다면 가족들과 함께. 예, 가족 한 분이 예를 든다면 수험생이 있는 댁에서는 공부하는 학생 앞에다 책상에다 앉혀놓고 잠깐만 3분 정도 눈 좀 감아라. 그리고 네. 어머니가 딱 이거를 들고 뒤에서 네. 근데 아까 같은 클래식 음악, 목기 음악을 탁 틀어놓고 느리거나 네. 그렇지 않고요. 네. 아주 상큼한 네. 이렇게 가볍게 풍지열을 네. 학생 스스로가 할 수 있지만 어머니가 뒤에서도 네. 해주셨어요. 같이. 네. 우리 소장님도 뒤에서 한번 해드릴까요? 아, 네네.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쿵닥딱. 네. 요새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독립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풍지열을 자극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 이 풍지라고 하는 혈자리는 이 가을 겨울에 우리가 감기에 코로나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 풍지혈 머리 감은 다음에 우리가 집에서 흔히 쓰는 드라이기 있지요. 네, 네. 그 드라이기를 풍지혈을 잘 뜨겁게 해주면 바로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러면 교수님, 오늘 우리 이 대담을 보고 한방 음악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혹시 한방 음악 치료를 그러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내 몸이 병이 있어서 나는 네. 몸의 병을 나 스스로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치료하고 싶다 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좀 이롭게 사용하고 싶다. 네. 나도 치료하는 도구로 좀 나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방음악치료센터가 있는데요. 한방음악치료센터에는 바로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 과정이 따로 되어 있어서요. 네. 이렇게 자격증을 받는 네. 2급, 1급, 마스터까지 한방음악 지도사 이러한 네. 자격을 받는 네. 자격증 받는 교육 과정이 되어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직접 환자들이 내원하면 환자들 직접 암 환자라든지 당뇨 환자라든지 중풍, 편마비라든지 언어오삽, 마비되는 환자들한테 치료하는 센터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한방음악치료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를 배우실 때도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거고 교육 과정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난 내 몸에 치료가 좀 필요할 때는 또 센터에서 치료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정말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꼭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신가요? 예. 집에서 이렇게 본인이 가볍게 준비하는 악기들로 치료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음악을 들으실 때 꼭 내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음악을 너무 많이 특별히 이어폰을 꼽고 듣지 마십시오.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들으신다면 귀의 기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이 귀가 바로 신장하고 연결돼 있어서 그 신장은 우리 한의학에서는 모든 면역력이라고 하는 정밀로운 기운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 기운을 해치기 때문에 제가 꼭 이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음악을 들을 때 이어폰을 꼽고 듣지 마시고 이어폰을 빼고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그런 음악을 들어주시면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음악을 굉장히 길게 막 2시간 이상, 한두 시간 꼭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하신 분들 습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신장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기운을 많이 소모시켜버립니다. 몸의 기운을. 그래서 음악을 들으실 때는 40분에서 50분 정도 하고 귀를 쉬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정말 오늘 귀한 시간, 즐거운 대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정말 오늘은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우울한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소리로 한 방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즐거운 방법을 배워본 것 같습니다. 댁내에서도 각자 응용해 보셔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